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가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지은 씨는 마지막 피해자 진술에서 안희정이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착취해 영혼을 파괴했다고 진술했고,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을의 취약성을 노린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 결심 공판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결심 공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신데 최후 진술 때 어떤 말씀하실 겁니까?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엔 지난 3월 미투 폭로 이후 김지은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공개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유혹하고 따라다닌 것처럼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갔다. 김지은 씨는 그러면서 안 전 지사를 향해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사과하고 벌을 받으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신상 공개 명령도 재판부에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안 전 지사가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바 없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것 하나만은 말하고 싶다면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회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입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한 듯 울컥한 모습을 보였고 방청석에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재판 선고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잡았습니다. 협박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시금석이 될 판결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20일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 이사의 번호판 바꿔치기를 보도하면서 이는 개인 일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들께서 해당 보도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원래 산악용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해봤습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지난 20일 보도한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리포트입니다. SM 유영진 이사뿐 아니라 업계에 만연한 수입 오프로드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 실태를 지적한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인증 오토바이 번호판 바꿔치기가 SM 유영진 이사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오토바이 업계에 만연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건 잘못 알고 쓴 기사다. 저런 랠리바이크들은 원래 어느 나라를 가나 인증이 안 된다. 그럼 국내 모든 경운기부터 ATV, UTV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이겠네. 기사를 쓸 거면 좀 알고 씁시다. 영암 F1 하면 전부 인증받고 하라 그래라. 바보 같은 것들아 등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나 네티즌들의 이런 댓글을 요약하면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타는 오토바이가 아닌 만큼 번호판이 필요 없다.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 만큼 환경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로 압축됩니다.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 1항은 다만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입니다. 인증의 면제, 생략 자동차로 군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 자동차나 소방차, 주한 외국 공간 외교관의 공용 목적 자동차, 수출용 자동차나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훈련용 자동차,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을 적용해도 오프로드 오토바이가 인증의 면제나 생략 대상 자동차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당수 네티즌들의 댓글처럼 오프로드 오토바이라고 해서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취미로 뭐 하도 뭐라든 간에 다 인증을 받아야 되죠.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그거는 안 따르는데 그러니까 오프로드, 산악용 네. 오토바이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네. 받아야죠. 산악용 오토바이는 인증 받아야죠. 소음 진동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1조는 군용, 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 전시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산악용으로만 달린다 그러면은 굳이 환경 인증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 건지요? 그거도 당연히 받아야 된답니다. 그거는 역시 환경부에 인증을 받아야 그게 수입되거나 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인증을 받지 않고 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자동차 관리법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70조 자동차 관리의 특례 조항이 그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별도의 번호판 또는 기존 번호판에 달지 않아도 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군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성판이라고 해서 기존 자동차 번호판이 아닌 빨간 바탕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등 계급을 나타내는 별만 달고 운행하는 식입니다. 이 특례 조항에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도 들어가 있어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다 보니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거기서 번호판을 발급을 해야죠. 그래야 저희한테 인정이 들어온다니까요. 그쪽에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으니까 자동차 등록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정이 안 들어오는. 도로에서 타든 산에서 타든 환경과 소음 인증은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 정작 번호판에선 특례 조항을 둬 환경부 인증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오프로드 오토바이 관련 법 조항. 오토바이 산업 발전을 위해 인증 대상에서 아예 풀어주든지 다른 원동기 자동차처럼 환경 인증을 받게 하든지 뭔가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환 전 후보는 취재진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경찰에 나온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김부선을 믿는다며 이재명 불륜설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다.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 김영환 전 후보의 주장입니다. 김 전 후보는 그러면서 김 씨가 진실을 말할 때 억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김부선 씨 역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대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률방송은 어제 주진우 기자가 사과문 게재를 제안해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고재규 시사인 편집국장에 하소연하는 김부선 씨의 지난 2016년 12월 음성 파일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 기자를 믿고 이제 그렇게 일단락을 했는데 이 전국으로 콘서트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가 성남에서 어디고 이재명이랑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주진우는 알고 있단 말이죠. 주진우만. 경찰은 불륜은 없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김영환 전 후보를 상대로 이 지사의 불륜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전 후보는 김부선 씨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특위의 고발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고발과 맞고발, 경찰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이자 당사자인 김부선 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가 자신의 불륜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논란과 의혹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진에어 면허 취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진에어 면허 취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이 된 게 조현민 전무가 시작인 거죠? 네, 그 조현민 전무는 그 미국 국적으로 조 에밀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항공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이 임원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항공산업법으로 대체되어 있지만은 다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조현민 정부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되면서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진에어 직원들로서는 이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네, 뭐 국토부는 진에어에게 7월 30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네. 뭐 그러자 진에어 소속 일부 직원들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 면허 취소가 되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실제로 이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송으로까지 가는 겁니까? 네, 진에어에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구항공법상 법 위반 자체는 명백하고 법문헌상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에어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향후 법문헌의 해석과 적용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소송은 아마도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물벼락 갑질은 갑질이라고 쳐도 네. 외국인 임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항공사 면허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항공사 임직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능한 외국인 사장을 영입해서 항공사를 키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조항이 약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 일가의 갑질 때문에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모기업인 한진이나 사주 일가의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는 없을까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모기업인 한진그룹에 대한 소송, 또 ISD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진그룹과 진에어 자체는 다른 법주체이기 때문에 진에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라도 네. 한진그룹에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에어에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에어의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이 그런 결격 사유를 간과한 채로 사업을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될 여지는 큽니다. 그렇군요. 변호사시니까 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법치주의나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법을 위반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면허를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기업 인수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에 피해가 없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주일가의 갑질은 갑질이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80대 재력가가 동거하는 40대 여성을 내쫓으려고 동거녀를 때리고 허위 고소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나이를 두고 타박할 일은 아니지만 그 연세에 기력도 좋으시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한 80대 재력가의 행각 이야기입니다. 81살 유모 씨라고 하는데 서울 노원구의 택시 회사와 주유소 등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 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60대라고 속여 결혼정보업체에서 20, 30대 젊은 여성을 40차례 넘게 소개받아 만났다고 합니다. 유 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0년경 A 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아내가 숨지자 유 씨는 이듬해 4월부터 A 씨를 아예 자신의 집으로 들여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덕에선지 마음이 바뀌어 동거 2개월 뒤부터 태도를 바꿔 A 씨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A 씨를 여러 차례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 씨도 무슨 이유에선지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 안 나가고 버틴 모양입니다. 그러자 급기야 유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북부지검과 노원경찰서에 무려 7장의 고소장까지 냈다고 합니다. A 씨가 머물 곳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게 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집안 물건들을 부순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집안 물건들이 부서지거나 옷이 망가진 것은 A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유씨의 자작극으로 드러났고, 거꾸로 유씨가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유씨는 무고와 강요, 폭행,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오늘 유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길게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 재무덤 제 손으로 판다는 이야기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은 이미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인사심의관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오늘 해사 사건과 관련해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변 송상교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7월 27일 로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